무용수는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어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숨이 막힐 듯한 우아한 모습과 중력을 이겨낸 듯한 무용수의 몸짓은 아름다움으로 기억되는데요. 발레단 입구에는 그림이 자리합니다. 그림 속 무용수는 발레를 통해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작품을 통해 삶의 숭고함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모여 완성된 하나의 완결된 작품을 발레라고 정의하며 발레를 사랑하고 발레를 통해 꿈꾸는 박태희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인천시티발레단 단장 박태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발레를 했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북에서 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신 아들 중에서 누군가 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국립발레단이 발레를 지방공연에 왔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태희의 발레 보러 갈래? 했는데 발레? 막상 무대를 보니까 남성 발레리노들이 높은 점프와 회전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레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거창이 발레학원이 3개가 있었습니다. 거창에서 발레를 입문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서울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발레를 배우면서 대학에서는 청주하고 서울에서 계속 제가 발레를 배웠습니다. 전혀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 시절이 가장 연습도 많이 했고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다른 발레리노들보다 학생 때인데 점프를 하면 그랑주 때라고 그래요. 이렇게 저 때를 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채공 시간이 길어서 좀 더 이렇게 공중에서 있다가 내려왔는데 매번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매일 7시간 정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발레에 관한 모든 것이 좋았고 연습하는 시간이 즐거웠다는 박태희 단장님은 단 한 번의 슬럼프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역동적이고 강인한 매력과 섬세한 연기로 대학교 4학년 때 동아 콩쿠르 2등상을 수상하면서 1993년 국립발레단에 입단하였고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솔리스트로 활동했다고 해요. 훌륭한 안무가들과 함께한 그 시간들을 통해 자신의 예술의 세계가 더욱 폭넓고 깊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몸담았는데 국립발레단에서 무용가로서 춤췄던 그 시절이 가장 제한테는 영광이죠.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대에 서기 전 한 5분 전이죠. 그때 설렘, 그다음 긴장감, 그 느낌이 참 저는 좋아요. 2번째는 공연을 마치고 나서 무대에 텅 빈 적막감이랄까, 묘한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 때문에 제가 무대를 계속 선다고 생각합니다. 2시간 동안 공연에 있어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장기 공연을 하다 보면 관객들과 무용수의 관계가 너무 이렇게 느슨해지고 편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단장님은 국립발레단에서 러시아 클래식 무용의 거장으로 33년간 볼쇼이 극장의 예술감독인 유리 그리가로비치가 안무한 백조의 호수, 스파르타쿠스, 호두까기 인형 등의 무대에 섰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모나코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예술감독인 장 크리스토프 마이오와 러시아 볼쇼이 발레 학교의 안무가 마리나 콘트라체바 등 많은 안무가와 함께한 것이 영광이라고 해요. 무대에서 최선을 다한 만큼이나 다른 장르의 예술 공연을 보면서 국립발레단 생활 이후의 시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국립발레단에 입단하고 나서 한 7년째 됐나? 아버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 태희야, 꿈이 뭐냐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국립발레단에 들어온 게 꿈이다. 국립에 들어와서 제가 지금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후의 꿈이 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꿈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직장 생활은 무용가로서 10년만 하라. 그 다음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퉁 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996년도에 일본 마츠코 발레단에 초청이 돼서 발레 공연하러 갔었습니다. 공연을 가서 보니까 일본의 발레단과 학원이 매칭이 돼서 발레를 하고 있는데 무려 일본의 발레 학원이 8,000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뭔가 하면 발레가 그만큼 성숙되게 발레가 대중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극장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꿈에 도전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그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극장에 있는 모든 공연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지금 국립발레단은 예술의 전당이 있지만 제가 있을 때는 몸담고 있을 때는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에 산하단체로 있었습니다. 7개 단체가 있는데 그들 공연을 갖다가 국립극장에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인가 하면 그 모든 공연을 갖다가 감사하게 무료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 보면서 무대 스태프진들과 그리고 무대 조명 움직이고 연출하고 그 과정을 함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게 저한테 정말 큰 공부죠. 그러면서 꿈을 차근차근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박태희 단장님은 발레를 대중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전통 클래식에서 벗어나 3색의 조우라는 주제로 노래, 연극, 발레라는 3가지 장르를 융합하여 새로운 시도로 발레에 접근하고 있다고 해요. 신데렐라, 성냥팔이 소녀, 빨간 모자, 호두까기 인형 등 다수의 레파토리가 꾸려졌고 한국의 이야기를 발레로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인천 시티 발레단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16년 때 지금 하고 있는데 초창기 때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서양 동화를 갖다 발레화 시키는 데 작업을 두었는데 감사하게도 한국예술위원회 중장기 단연간 사업에 저희 작품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나라 전통 동화나 설화를 갖다가 발레화 시키는 작업을 해보자. 첫 번째 작품이 콩쥐파치라는 작품을 갖다가 하고 올해 지금 8월 달에 부평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홍보안으로도 하고 심청 춘향을 지금 저희가 발레단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콩쥐파치에 정말 발레화 시키는 작품으로서 정말 매력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서양에는 신데렐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보니까 콩쥐파치라는 작품이 재밌겠더라고요. 근데 극적 전환 요소도 그렇고 그 중에 소소하게 재미도 주고 관객들 기대감 반 불안감 반이었죠. 근데 올해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5월 달에 하게 됐는데 한번 공연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인터파크에 저희 공연을 보겠다고 했던 분들이 한 80% 정도 표가 나갔었어요. 근데 극장 측에서 비대면으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되게 아쉬움이 컸습니다. 한국예술위원회 스트리밍 서비스로 해가지고 공연을 실시간으로 봤는데 관객들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새로운 작업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 작업 중에서 우리 역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 설화나 그 다음에 전래 동화를 발레화 시키는데 지금 많은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박태희 단장님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이야기를 발레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합니다. 발레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무용계의 저변을 확대하며 한국 발레의 세계화를 꾀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확고했는데요. 이런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힘의 원천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저희 가족들하고 살아계신 저희 어머님인 것 같습니다. 유년 시절 때 항상 아버님 자전거 뒤에 타고 이렇게 많이 다녔었는데 항상 뒤에 타고 이렇게 있으면 아버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인생은 자전거 같은데
너가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안 멈췄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많이 해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멀리 있는 풍경도 보고 그리고 어떤 마음의 여백도 좀 도와라. 그래야지 롱롱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웅클하려고 그러네요. 얼마 전에 이번 2월달에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당신이 또 정신 놓지 않고 든든하게 또 옆에 지켜주셔가지고 그리고 항상 또 제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어머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참 이렇게 축복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이게 직업이 되고 또 그 직업이 원동력에 대해서 제 삶을 유지하고 또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품을 수 있고 하는 건데 또 감사한 게 제 큰 딸이 또 발레를 해요. 그리고 또 둘째 녀석이 늦둥이가 있습니다. 9살인데 그 친구도 지금 발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24시간이 발레로 이야기 나누고 발레와 또 발레로서 지금 정말 그 가정을 이루는 것 같아요. 박태희 단장님의 발레 사랑은 따님에게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네덜란드에서 훌륭한 발레리나로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해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발레와 함께했고 같은 길을 가는 딸에게 고맙다는 그는 고급 문화로 인식되는 발레에 한국의 이야기를 더해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감동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는 딸아이가 발레를 하면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또 팔불출이네. 제 딸 이야기를 하자면 제 딸이 베르린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거기서 그랑프리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고 미국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장학생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네덜란드 국립대학에서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도 좀 특출하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가로서 딸아이가 그 정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뿌듯하고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제가 학교 갈 때 중학교 시절인데 자전거를 아침 이른 새벽에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양쪽 가장자리에 이렇게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그다음에 안개가 차곡해요. 그렇게 1시간 자전거를 타고 도착하면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눈썹 사이에 알알이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는데 그걸 보고 한참 웃었어요. 이게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그 구절을 갖다가 한번 소개할까 하는데 톨스토이옙스키의 그 구절을 제가 인용할까 합니다. 아름다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작품을 성화시키는 게 예술의 힘인 것 같습니다. 박태희 단장님에게 고향은 전통과 그리움이 자리한 시간으로 예술과 맞닿은 또 하나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사랑채에서 할아버지는 대금을 부셨고 아버지는 레코드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즐겨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던 소년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소년에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백치를 내미셨는데 밑줄이 그어져 있던 글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 글월을 삶의 나침반처럼 간직해왔다고 해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박태희 단장님은 예술가로서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